1월 강의, 4월달에 3, 4월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복습을 하는 걸로 하고 5월에는 실습을 나갔는데 실습을 나갈 때 솔직히 공부 진짜 못합니다. 공부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하는데 맨날 회식하고 밤에 왜 이렇게 회식이 많아요. 또 회식하고 또 어울리는 뭐 하고 하면은 공부 정말 할 시간 없고 나중에는 가장 널널하면서 한가하면서 아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정말 공부를 했더라면 라는 후회가 많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가장 아쉬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때 만난 첫 제자들이 저에게 많은 선생님 숨도 쉬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런 문자 올 때마다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고 또 많은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임용 시험이 11월 8일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차 보고 2차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한 4주 정도 시간에서 일주일 정도 쉬고 나머지 한 2, 3주째 보면 합격 공지가 뜨고 일주일 후에 바로 2차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합격 공지가 나기 전까지는 공부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의욕적으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 논술을 쓸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는 데는 엄청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강론서를 통째로 보라, 강의자를 참교하라, 예상문제 만들라, 첨삭을 하라. 예상문제 만드는 거 저는 시작을 하게 돼 2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4문제 중에 제가 만든 2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전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그렇게 대박이 터진 거에는 그만한 준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2차를 보고 3차를 보기 전이에요. 이건 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남으면은 면접 준비하는 데 솔직히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왜냐하면 저의 당황했을 때 평소의 모습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막 입술을 깨문다든지 머리를 긁는다든지 특히 여학생들 앞머리 이렇게 하죠. 그거 다 나오고 다리 꼬고 손 모으고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준비하기는 일주일 솔직히 부족하고 이거는 스터디원을 구성을 하면 불안할 때 서로 의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내 것으로 소화시켜라. 이건 기본 교재가 대부분 나와 있고 나만 안 보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숙지를 하셔서 내가 줄줄줄 말할 수 있도록 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나올 만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수별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자, 차수별 계획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시면 기출문서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례 연구집 독서를 하고 강론서 중심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기출 분석을 하는데 내가 어느 책에 뭐가 있는 체크를 하다 보면 정말 기출문제가 집약돼서 나오는 책이 있겠죠. 그 책을 중점적으로 하시되 다른 부분에서 나온 한두 문제가 있는 책은 곁다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아까 보셨지만 1, 2, 3, 4, 5월, 6월까지 7월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그때 하시면 돼요. 아까 7, 8월, 9월 그거는 이따가 차수별 계획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사례 연구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접근성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시험의 지문은 다 상담 사례가 나와요. 영희는 요즘 뭐 부모님과 싸워서 많이 힘들다. 근데 욱해서 친구를 때렸다. 이것은 뭐 어떤 이론을 근거한 건지 문제를 분석하고 뭐 개입 방법을 말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문 상담은 특히 사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험지가 비포가 8장에서 10장이 됩니다. 이거 언어 영역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시간이 끝나고 정말 읽다 보면 시험 시간 끝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뒷문제 못 푸는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문을 빠르게 읽는 능력 그리고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친숙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담사례 연구집이나 그런 책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추가로 많이 보시고 논문에 보시면 회기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할 때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서 휴식 겸사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론서 중심에는 이거 실제라고 써있는 부분은 상담 이론의 실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양하고 포괄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의 교재나 이런 참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약되어 있는 개념과 이런 한두 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책을 요 한 5cm 정도의 책으로 추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던 절대로 풍부한 내용이나 그런 사례들을 접하기 정말 힘드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소로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트 정리 뭐 어떤 거 이것저것 정리하고 쓰고 스터디하고 하다 보면 두세 번, 이거는 하다 보면 4번,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차수별 계획은 2차는 아까 준비할 시간 5분? 그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1차 준비하시면서 강론석을 통째로 공부하시는 거 그런 거 한번 하시고 개인 스타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풍부한 논리적인 근거나 예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론서를 읽으셔야지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풍부하게 하는 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하라 성격 특수화 제외. 성격 특수화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문제 자체로 나오기보다 지문으로 특수화 장애 있는 학생들 써놓고 이것을 이제 이론이나 뭐 가족 같은 경우로 분석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기 때문에 마지막 스타트를 낼 때는 강론서 다른 것들 필요한 부분만 보되 특수화나 성격은 자필 정리. 자필 정리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로 강론서를 일주일에 친구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과목씩 거의 2달 동안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필 7권을 다 자필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쓰는 데는 진짜 손이 부러질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이것을 참고하실 때 보시면 책을 읽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꼬박꼬박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라. 저 같은 경우는 진로 같은 경우는 책이 정말 두꺼운데 여기서 정말 7페이지밖에 안 읽었어요. 7페이지만 외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나왔거든요. 책을 쭉 여러 번을 보다 보면 이게 나오겠다. 아니면은 다른 거 뭐 직업상담 카드 이런 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빼고 제외한 부분만 보시면 나오고 집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엔 집단 상담 특성이 초기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후기나 중간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것만 봤더니 그것만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출제자로 가족 상담사 선생님께서 나가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공부 혼자 절대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 카페 가입이나 스터디를 꼭 하시는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써보세요. 머리에 없는 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한 줄을 써보면 정말 끝이 나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아까 자필 정리하고 스터디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쓰게 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없으면 못 쓴다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보시고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이틀에 한 권, 3일에 한 권이 나중에는 하루에 한 권, 나중에는 반나절에 한 권인데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보다 보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이. 그다음에 차수별 계획, 면접은 꼭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 자세, 각도, 목소리 크기, 말할 속도, 톤, 답변 형식, 답변 내용, 답변 체크까지 면접자가 3-4명이 앉아있고 나머지 1명이 이제 그 면접 당사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4명이 스터디를 4명 다 합격을 했거든요. 캠 이런 거 찍는 거 10만 원 이렇게 돈 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보면서 목소리 톤이 너무 낮은데 불쾌해, 기분이 나빠 이런 것을 안 집어주면 나중에 서운해 하더라고요. 서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꼭 집어주시길 바라고.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박명수가 뭐 임마 이러고 있죠. 면접 보는데 솔직히 이 박명수 보면 찝어줄 게 너무너무 많고 일단 면접관들이 관심 없어해요. 쟤 뭐야 이런 자세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다 이런 자세고 이런 분위기예요. 쟤 뭐야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한 10명, 20명, 100명까지 면접하는데 너 별로 내용도 안 들어오고 태도만 봅니다. 앉아있는 자세, 다리 모았나, 고개 들고 있나, 내 첫 번째 답변은, 두 번째 답변은 딱 절도 있게 하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박명수같이 다리 모으고 손 사이에 집어넣고 목 빼고 있고 인상 쓰고 있으면 100% 감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의 답의 틀은 있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복장은 면접 보러 가는데 빨간 코트나 머리 직 늘어뜨리고 이런 것은 절대 감점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하나를 꼭 좀 매시고 남성분들 타이 깔끔하게 하시고 정장 딱 차림하시고 면접 보러 가시면 100%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자기 전날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 심장이 두근 거라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내가 이제 등장하는 거,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 가방 내려놓는 거, 화장실 갔다 와서 필통 꺼내고 펜 꺼내고 시험지 받고 종치고 그다음에 1번 문제 쉬워, 2번 문제 쉬워, 3번은 좀 어려운데 패스하고 4번부터 풀자 이런 것까지 돌발 상황까지 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세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험장 당일 가서 졸았어요. 자 그리고
당당하게 펴고 고개를 들고 등을 당당하게 펴고 들어가세요. 자신감은 긴장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만큼 합격을 예견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위축될 필요 없고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냐는 정말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쟤는 합격할 거다. 다 뒤에서 그렇게 욕하고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주요 교재 참고 서적이에요. 지금 적지 마시고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어디 가가지고 내일 좀 아까 그 PPT 자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